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이 순배출량을 0에 맞춘 게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늘려 2035년까지 15년 먼저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며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풍력과 태양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 전기차 수도 3만 9천 대를 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차량의 10%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고 화력으로 운영 중인 기본 전력원을 그린 수소로 바꾼다는 겁니다. 늘어난 재생에너지로는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교통과 생활, 산업과 농업 등 모든 분야의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수소를 연 6만 톤 이상 생산해 기저 발전원을 화력에서 수소로 100% 전환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해상풍력 100메가와트를 구축하고 조천읍 북촌리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15메가와트급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춥니다. 2035년에는 해상풍력을 3기가와트급으로 늘리고 수소연료 수출입을 위한 수소 항만을 조성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2035년 되면 계획대로 하면 7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가 갖춰지고 또 6만 톤가량의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이제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2012년에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며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6년을 앞둔 시점에서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그린 수소 연료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다 공급망을 갖춰 대규모로 생산하는 중동 지역의 수소 생산 계획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수소라는 게 전소라는 측면으로 가려면 앞으로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발전자 회사들도 보통 10% 정도 이제 수소 운송하는 시점이 204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제주도. 제도 개선과 기술력 확보, 정부의 지원 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MBC는 방송기자연합회가 마련한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확산 비결을 살펴보는 공동 취재에 참가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녹색 전환을 꿈꾸는 제주가 안고 있는 고민을 이 덴마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앞으로 6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상풍력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지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 지난 2000년 들어선 미들 그룬덴 해상풍력 단지. 2메가와트짜리 발전기 20개가 설치돼 코펜하겐 주민 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공동 취재단과 함께 배를 타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펜하겐에서 배로 30분 거리. 세찬 바람이 1년 내내 불어 해상풍력의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하지만 1993년 사업 추진 당시에는 강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다 경관과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you start inviting people. First of all, you have to be very honest and open-minded. You have to not to cover anything.
이곳 미들그룬덴의 사례를 통해 덴마크는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덴마크 정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거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공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법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정하고 해상풍력 사업자가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끝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Now, the fishermen, they know beforehand that we have this maritime spatial plan, so they know that some areas there are going to be windmills, but they also know that they're going to be compensated when the windmills are going up. 공동 취재단이 방문한 세계 1위 해상풍력단지 건설업체.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비결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꼽았습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이 중심이 돼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일괄 해결하는 원스톱숍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인허가 기간이 34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평균 68개월 걸리는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It has been one entity that has been dealing with all the different questions, so we don't need to reach out to many separate institutions to get the answers and the replies that we need in order to do such a complex investments as. 덴마크는 또 해상 풍력단지 건설 이전과 이후에 해양 생태계 변화를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환경 훼손 논란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해상 풍력 투자 비용을 줄인 결과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 골프장 이용 계획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도 골프장 이용 계획은 40만 6천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했습니다. 도민 이용객이 17만 9천여 명으로 10.7%, 도외와 외국인 이용객은 22만 6천여 명으로 13.5% 줄었습니다. 제주도 골프장 이용객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89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가 모레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전기차를 주제로 했던 엑스포가 올해부터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하얀색 몸체에 8개의 대형 프로펠러를 부착한 드론. 길이가 성인 남성의 키보다도 큽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이 드론은 강풍이나 비날씨 등 악천후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군용이라던가 측량용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인력 수송이라던가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공유합니다. 전기차 시승 같은 기회도 있었고 여기 부스도 보니까 엄청 다양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보고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0여 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와 에너지, 기후변화, 배터리 등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전동화 비즈니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화 비즈니스가 미래 꿈나무들한테 미래 먹거리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번 엑스포에선 탄소 중립 시대에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 선박 분야 기술에 대한 소개도 이뤄집니다. 제주를 비롯해 국내외 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의 실물 모형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모빌리티 업체 600여 곳이 참여해 도심항공교통 UAM과 드론, 전기 선박 등 다양한 미래형 이동장치에 대한 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제주에서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제주 합동청사에서 열린 제주대회에는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등 임기 2년 동안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7대 위원장에 강기탁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기탁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임용장을 받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제7대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품질 높은 감사를 실행해 도민의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경이 양귀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류 양귀비를 무더기로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제주 전역에서 단속을 벌여 제주시 오등동과 서귀포시 안덕면 등 7개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나도 양귀비 1,600주를 수거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모두 마약류인 줄 모르고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라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